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9대 1의 비율로 부담해 경기도는 3,736억 원, 시군은 415억 원을 낼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평구가 올해 초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구상 중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평문화도시센터도 출범했는데요. 부평문화도시센터는 문화 둘의 실현을 문화도시 조성의 핵심 키워드로 꼽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황유경 부평문화도시센터장과 만나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또 그 기획을 실현해 가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평은 올해 1월 법정 문화도시가 되었고요. 2025년까지 5년간 사업을 이어갑니다. 부평문화도시센터는 둘의 정신을 살려서 주민이 직접 지역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발전시켜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심 거점입니다. 네, 문화둘의 실현입니다. 그 핵심에는 시민성이 있습니다. 문화도시 부평의 지향점인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에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은 도시의 삶 속에서 시민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의 정신을 바탕에 두고 시민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공간이라는 거는 도시의 문화 생태가 작동하는 또 토대가 되고 또 미래 가치 구현하기 위한 지지대와 장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도시 부평은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과 함께 또 부평 전역에서 핵심 거점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공간들이 시민이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또 주체로 성장하는 실천의 장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 거버넌스인 문화둘의 시민회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부평을 참여 문화도시로 만들 것이라 기대됩니다. 문화도시 부평이 추구하는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민성을 포함해서 내발성, 장소성, 창조성, 연대성인데요. 부평은 이 가치를 시민과 함께 이뤄가고자 합니다. 다양한 공모 사업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일들을 부평에서 실행해 가도록 도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문화둘의 시민회에 시민이 모여서 사업을 제안하고 공론화하고 합의하여 실행하는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평 구석구석 역사문화 자원을 찾아내 현재와 연결하는 사업, 또 현재 문화 자원을 찾아내 미래와 연결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도시 부평은 우리가 꿈꿨던 부평, 또 현재 우리가 꿈꾸는 부평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문화둘의 시민회에 적극 참여하셔서 문화도시 부평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천의 올해 부동산 가격이 경기도나 전국 평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천시는 13일 지난해 대비 부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9.5%로 경기도 13%, 전국 평균 11.8%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가격은 부천이 14% 오를 때 경기도는 평균 24%, 전국은 평균 18% 상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올해부터 부천에서 시행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이 효과를 거두며 시민 재산세 부담도 일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평구가 12일 청천동 공장 밀집 지역과 아파트 재건축 건설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안전조치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부평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증가 추세에 있는 데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도 잇따라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을 확인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여름철 안전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며 안전한 부평 만들기에 모두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어떤 뉴스들이 지역민의 관심을 불러 모았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년에는 한강 하구에 남아있는 군 경계철책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포시가 철책 철거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인데요. 50년 세월 동안 발길이 닿지 않았던 철책 안쪽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에서 철책 철거 논의가 시작된 건 13년 전입니다. 하지만 철책 대신 설치할 감시 장비 문제를 두고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사업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난항을 겪던 철책 제거 사업은 올해가 돼서야 변곡점을 만났습니다. 김포시와 군 사이 협의가 급류를 타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겁니다. 철거 작업은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작업이 이뤄지는 구간은 염화강과 맞닿은 6.6km 구간입니다. 이와 함께 반대편 한강 철책도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산대교에서 전류리 포구까지 8.7km 구간입니다. 김포시는 이렇게 한강 구간과 염하 구간을 나눠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 철책을 모두 제거하는 염하 구간과 달리 한강 구간은 도로변 철책만 우선 제거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소송 때문입니다. 철거 방식에 따라 단기적인 활용 계획도 달라집니다. 김포 해강안을 일주하는 그러한 좀 도로는 좀 완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한강변 쪽에 이중철책이 제거돼도 당장은 한강 둔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자연 생태도 1등급 지역이라 보전지구로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김포시는 훼손이 됐거나 시민들이 활용해야 될 공간에 대해서 자연 생태도 등급을 좀 하향 조정하는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철책이 모두 사라지는 염하 구간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빠르면 2022년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 한강 구간에 남아있는 철책과 이번 사업에서 빠진 김포대교와 일산대교 사이 철책은 감시 장비와 관련된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는 대로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한강 둔치에 친수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은 규제나 안전 문제처럼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노상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상 주차장도 폐지해야 하는데요. 오히려 계양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줄이고 노상 주차장을 유지한다는 건데요. 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 행정 방향에 지역사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따라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초등학교 옆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도로 한쪽에는 노상 주차장에 다른 한쪽에는 불법 주정 차량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보니 이곳을 지나는 어린이들은 차량들을 피해 도로 한가운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야 아이들이 이게 차가 있으니까 길이 이렇게 환선하지 않잖아. 학교 주위는 차들이 빨리빨리. 이 차들이 좀 없고 그러면 더 저기는 하죠. 지난 1월 개정된 주차장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됐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계양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노상 주차장은 모두 28개소 467면. 계양구는 지난 6월 일부 노상 주차장을 7월 중 폐지하겠다고 행정 예고했지만 당초 안내와 다르게 8월이 된 지금도 노상 주차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유는 주차장 부족.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노상 주차장을 없앨 경우 인근 주민들은 당장 주차할 곳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없어지면 주차할 공간이 아예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 차들 다 어떻게 했냐고요. 이 때문에 노상 주차장 폐지 계획을 밝힌 일부 지자체들은 민간 시설과 유휴 주차 공간을 공유하거나
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주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계양구는 법 개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계양구 교통행정과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축소해 노상 주차장 대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했는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계양구의 이런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런 지자체의 고민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영유아의 안전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적인 부분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사회 지적에 계양구는 조사를 통해 통행량이 적은 구간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매년 4,5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일부 어린이들은 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지난 3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살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주차장법이 개정됐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계양구는 되려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에서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 공유 이동 수단의 이용이 활발한 가운데 이번에는 공유차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교통수단의 예약과 반납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부천 시내를 돌며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공유차 서비스 이른바 행복카가 부천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1시간 대여료는 6,200원. 기존 사설 공유차 대비 평균 20% 저렴합니다. 이달 초 서비스를 시작한 부천 대중교통 활용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시티 패스를 활용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15개 전용 주차장에 위치한 차량을 찾는 것은 물론 연료 상태 확인과 문 열기 조작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제가 지금 스마트시티 앱을 통해 이 행복카 예약을 모두 마쳤는데요. 지금부터 직접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렌트카 방식처럼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공영 주차장마다 또 이 주차 존이 따로 마련이 돼 있다 보니까 편리하게 좀 짧은 거리 이동할 때 좀 용이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류비는 킬로미터당 160원으로 이용한 거리를 따져 반납할 때 한 번 더 결제됩니다. 현재 50대인 부천 행복카는 시범 운행 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차량이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차들이 늘면서 그 주차난이 가중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시간 또는 3시간 이렇게 필요한 시간만큼 빌리고 이동할 수 있어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단거리 위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행복카에서 내린 다음 또 다른 교통수단을 연이어 타볼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인 공유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까지도 이 스마트 시티 패스에 판하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용률이 높은 공유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도 개별 앱을 거치지 않아도 스마트 시티 패스 안에서 QR코드를 인식하면 됩니다. 환승 혜택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부천 시민의 경우에는 국토부 알뜰 교통카드까지 연동한다면 최대 50% 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공유차, 공유주차, 그다음에 뭐 전동 킥보드, 공유 전기 자전거 이런 것까지 더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제라든가 이런 것도 통합해서 이게 뭐 공유경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많이 활용되면서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차난 등 도심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시티 패스 앱은 올해 말부터는 환경과 안전 분야 등에서도 기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경인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